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거의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할 직전에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몰리데,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했죠. 지중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몰리데, 멜리데, 몰타 섬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큰 섬, 요 몰타 섬은 발레타라고 하는 곳이 이 몰타 공화국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코미노, 그리고 서부 쪽으로 붙어 있는 섬이 고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세 개 섬 가운데 지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지만, 대략 제일 큰 도시니까, 그죠? 제일 큰 섬이니까 요 어디에 좀 도착을 해서 지금 로마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놨죠. 알레파라고 하는 수도, 그리고 코비노섬, 그리고 고조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상낙원처럼 보이기는 보이죠. 네, 아주 상관빛이 돌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몰타섬, 즉 멜리데 섬에 배가 난파되어서 여기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성경에는 추장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이 보블리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대접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추워서, 왜냐하면 배가 난파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이 젖고, 그래서 그때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렇게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웠죠. 근데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독사가 나왔잖아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저 사람들 곧 죽었다. 왜? 맹렬한 독사의 독에 곧 죽을 것을 했는데 탁 떨어버리고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이제 이 사람은 그때 뭐다?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죠.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블리오가 그리고 그의 부친을 고쳐주는 이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여기가 몰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몰타섬 난파되어서 도착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했죠. 그 섬이 바로 이 멜리데 몰타섬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배가 난파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로마로 가야 되면 배가 있어야 되죠. 예, 그 섬이기 때문에 역시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죠, 원래.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떤 배에 있다고 했죠? 원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출발해서 이렇게 아시아 해변을 이렇게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는 곡물 수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곡물 수송선은 정기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탄 276명의 일행이 탔던 그 배가 완전히 난파되어서 배는 쓸모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배는 무슨 배일까요? 그것도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일행이 탔던 원래의 배는 난파되어서 사실은 없어져 버렸겠죠. 근데 실제 그들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타고 온 배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그 알렉산드리아 곡물 수송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온 그 곡물 수송선을 타고 267명이 다시 이렇게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장을 보시면서 멜리데 섬에
올라간 도착한 뒤에 그 일정이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요 내용이죠. 그래서 보블리오를 만나고 그 부친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이 물렸지만 털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 더 상함이 없는데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하는 이색입니다. 지금 현재 멜리데, 즉 몰타 섬의 한 부분, 바울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곳을 아마 바울 일행이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북서 쪽에 성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왔던 행선지를 한 번 더 보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가서 시돈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브로를 왼편으로 끼고 무라라고 하는 요 항구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니도에서 무라에서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아드람페노 배를 원래 여기서 탔는데 이쪽으로 가니 그렇죠? 무라에서는 뭐로?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곡물 수송선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죠. 거기서 니도 앞으로 가서 여기 살모네 해협을 지나서 그리고 라세아 시 옆에 있는 이항 그렇죠? Fair Heavens 이항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바울은 겨울을 나자. 그런데 선주와 선장들은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엇갈렸는데 결국은 그 백부장은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가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게 바로 유라굴라였죠. 근데 거기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여기 가우다 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했죠. 가우다섬 이렇게 가우다섬을 위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폭풍을 피해서 요 섬을 지나서 이제 포류하기 시작합니다. 포류했는데 사람들이 14일 동안 구원의 유망이 없이 아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걱정 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풀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 걸린 섬이 멜리데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배가 다 난파되어서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또 왔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거의 겨울을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12월, 1월, 2월까지 거의 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요 여정은 대략 한 절기상으로 보면 겨울 막바지 무렵 봄이 오기 직전 그때 출발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지금으로 치자면 한 2월 말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가는 날짜하고 비슷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수라구사, 시라쿠스, 시실리아 섬이죠. 시실리아 섬,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제 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 요 이태리 반도의 본섬, 이태리 반도의 그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모디올에 도착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배를 타는 일정은 다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육지로 해서 로마로 이렇게 입성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나서 이제 요 섬 있죠. 요 섬이 사실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시실리아 혹은 시칠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그 중에서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라큐스 뭐 이렇게 부르는 곳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테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큰 섬이 키프로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섬이. 자,
그럼 이제 몰타 정도 보면 제주도의 한 17배 정도 되니까 꽤 큰 섬이죠. 아니 소리. 제일 큰 섬인 시실리아가 17배 된다 했죠. 그 시실리아의 남쪽으로 약 100km 지점 떨어진 곳이 몰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과 이탈리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섬 도시다. 이게 64년에 영국이 독립한 몰타 공화국. 그리고 거기 특별히 중요한 유적으로 지금 보면 칼립소라고 하는 이런 유적지가 있다. 이렇게 했죠. 칼립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로이 그 신화가, 그리스 신화 가운데 트로이 전쟁이 우리가 계속 했는데, 이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 지중해 있잖아요. 여기, 요 지중해. 요 지중해 관련해서 이해할 때는, 그 역사를 이해할 때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선 이해로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트로이 전쟁 후에 귀국하던 오디세우스 장군이 그 배가 난파되어서 닿은 섬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전설상의 환상의 섬인데 그 섬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몰타섬 그 중에서도 아까 섬이 3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고조섬 여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배가 난파되어서 갔던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이제 이 고조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섬을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여기 있죠. 오기기야. 이게 이제 이름이 오기기야라고 합니다. 오기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전설상의 섬이죠. 이 섬이 이게 오디세우스 장군을 사랑했던 칼립소. 자, 이 칼립소는 제가 조금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 섬을 지키고 있던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런 존재있죠. 우리가 흔히 님프라고 하죠. 님프, 요정. 우리말로는 요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 장군을 사랑해서 이 오디세우스 장군을 놓아주진 않죠. 이 섬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동물 속에서 이렇게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주면서 당신이 나와 살면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여기서 영생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 장군 입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칼립소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오디세우스 장군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죠? 트로이 전쟁. 자, 우리 트로이는 나중에 드로아 지역을 가면 트로이 유적을 보게 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그 다음에 트로이하고 붙은 거죠. 영도상으로 보면 트로이는 동양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는 당연히 서양이죠. 그래서 동서양이 아주 그 가까운 바다 하나를 놓고 이렇게 대결을 벌인 전투가 트로이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역사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머 혹은 호메로스라 하죠.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유적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그 유적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머가 썼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그 서사시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에 기초한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리스 연합군은 예, 여기에 헥토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멤논이 있죠. 우리는 헥토르와 또 동생인 헬리스 왕이다. 이 친구가 메넬라우스 왕,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메넬라우스. 이 왕의 왕비인 누구를? 헬레네를 훔쳐가 달아나죠. 예,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예, 전쟁이 벌어지고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고 그와 함께 했던 장군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고 아킬레우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10년간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 전투가 결국은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트로이가 함락되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실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호머의 일리아드 말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이 이타카입니다. 이타카라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칼립소와 같은 정령, ним프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하죠. 그래서 자기 귀를 밀랍으로 다 막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근데 소리를 들으면 다 유혹에 넘어가서 다 어디 바다에 빠지거나 부딪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전부 다 밀랍으로 귀를 봉하는데 자기는 귀를 뻥 뚫어놓고 어디에다가 그 배의 돛대에 자기 몸을 묶어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나의 명령을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명령을 듣는 순간에는 배는 다 난파되고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이 그래서 결국 이 사이렌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 일행이 무사히 그 협곡을 지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칼립소 사건입니다. 칼립소. 이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오디세우스의 배가 난파되어서 칼립소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결국 칼립소라고 하는 이 요정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7년을 거기서 같이 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오디세우스가 한 7년쯤 지내고 나서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요? 마누라 생각이 나겠죠. 자기 마누라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한테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는 집에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내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리워합니다. 아들이 그 누구냐면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맡긴 이 자기가 전투에 나가면서 아들을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멘토입니다. 멘토. 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한다, 멘토한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멘토라는 사람한테 결국 이 사람이 훌륭한 학자죠. 그래서 이 멘토에게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잘 교육시키고 잘 키워다오 이렇게 하고 떠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멘토가 알겠습니다 하고 막 태어난 아들을 보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10년 그리고 7년 동안 이 칼립소와 빠져가지고 지내는 동안 그 아들은 자라서 누가 됐을까요? 어른이 됐겠죠. 청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 멘토가 잘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 나의 멘토다 또는 잘 교육시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한다, 멘토링한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리고 멘토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들과 멘토가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아버지 찾아 나왔습니다. 나서다가 결국은 어디로 또 이 칼립소를 또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칼립소는 또 아들을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아들을 또 유혹하죠. 이상한 또 그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어쨌든 그 신화와 관계되는 이 오기기아라고 하는 환상의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어디냐면 지금의 몰타 공화국에 있는 세 섬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고조라고 하는 섬, 그 고조 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오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디까지나 이제 신화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이건 아까 우리 몰타 섬의 제일 큰 섬인 거기 발레타라고 하는 수도였죠. 여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섬 가운데 사실은 몰타 주민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까 거기 제일 위에 서북쪽 북쪽에 있는 고조섬이에요. 요 고조섬. 그리고 여기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칼립소와 같이 지냈던 그 섬, 아까 오기기아라고 하는 환상의 섬이 요 섬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요 고조라고 하는 섬의 제일 맹물이 아주르 윈도우라고 하는 뭐 창문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없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맹물 중에 명물이었는데 지금 다 무너졌고, 자, 지금 칼립소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죠. 너무 관능적이죠. 네, 아주 야시시하게.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그 배가 난파되어서 이 섬에 도착했고 칼립소가 지금 오디세우스를 구출하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섬에서 같이 이제 지내는 겁니다. 지내는데 이렇게 오디세우스, 이렇게 칼립소 이렇게 지내고 동굴이 있죠. 그래서 이 좀 너무 야한 그림인데 어쨌든 이 신비의 동굴에서요, 이 두 사람이 7년을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늙지 않는 그런 뭐 신비의 묘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는 자기 아내 페펠로페 그리고 아들이 텔레마쿠스입니다. 그 텔레마쿠스와 페펠로페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늘 이렇게 해안에 있어서 아들과 아내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칼립소가 보내기 싫어가지고 이게 가면 어떻게 하나. 자, 그러나 결국은 그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 그리움을 아테네 여신이 제우스 신에게 신들의 회의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보니까 너무 안 됐다.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신들의 제왕이었던 이 제우스가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고향으로 보내주자. 보내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결정을 누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이 뭡니까? 전달하는 메신저인 헤르메스가 이제 와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이렇게 늘 집으로 가게 해서 결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헤르메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할 때, 그렇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전도할 때 그를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를 나타내는 말로 스스라 하고 1차 전도 때, 그렇죠? 1차 전도 때 보면 1차 전도 때 바울과 누가 갑니까? 바나바. 그렇죠? 네, 바울과 바나바가 가죠.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 부르고? 스스라 부르고, 스스. 바울을 뭐라 부른다? 흠에 라고 부르죠. 그게 사도행전 우리 1차 전도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흠에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헤르메스고요.
그 다음에 스스는 뭘 말하죠? 제우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전도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러서 그 지역을 복음 전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바나바를 보고 서스나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을 보고 허메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제우스 신이다. 저 사람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둘이 전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기서 말하는 메신저 역할의 신인 헤르메스다 이런 의미로서 막 보여주죠. 그죠? 어쨌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요 신에 대한 내용이 1차 전도 때 거기서 등장하게 되죠. 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도록 했고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는 아들이 찾아와요. 아들과 그 다음에 그의 선생인 멘토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하다 헤매다가 결국 이 섬 오기기아 섬에 도착하죠. 그래서 칼립소를 만나서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랑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좀 이거 좀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 칼립소 지금 그 고조섬에 가보면 칼립소 케이브, 칼립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7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그 전설이 쏘여 있는 동굴이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여기는 동굴은 공짜로 들어간다. 이렇게 입장료가 없고 그리고 뭡니까 이거 이 저기 행상은 절대 출입 금지 이런 말이죠. 행상은 이곳을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칼립소 동굴인데 한번 여기까지 우리 봤죠.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바로 오디세우스와 칼립소 ним프가 사랑을 했던 그래서 7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보니까 이 지중해 면이 보이고 말이죠. 상당히 역시 나갈 만하죠. 그 다음에 이 동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지금 멜리데 섬을 떠나야 되겠죠. 이제 겨울을 지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난파되어서 다 헤엄쳐서 이 몰타섬에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못 말리면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 독사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그래서 벌어졌고 겨울을 지났습니다. 여기 보블리오와 그의 아버지 그 주민들이 추장 그리고 그의 주민들이 환대해줘서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제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로마를 못 가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남풍. 그래서 남풍은 어디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바람이 겨울을 지나니까 봄에 그 바람이 이제 살살 위에 밑에서 이렇게 위로 불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의 그 후속으로 오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11절부터입니다. 자, 11절 보시죠. 석 달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석 달 후에는 어디에서 뭐한 후에? 멜리데 섬에서 그 추장의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난 석 달 후에 이 말이죠. 그러면 석 달 후에는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됩니다.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나오죠. 그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앞에 난파되어서 없어졌는데 왜 또 배가 똑같이 무젓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기 곡물선인데 그 전기 곡물선인 두 번째 온전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런 것도 의미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무라항에서 원래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기서 다 난파가 돼갖고요. 없어졌어요. 다 쪼개지고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는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배니까 그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탄 배의 뱃머리에 장식이 뭐냐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장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데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은 디오스쿠로 디오스라고 디오 하면 뭐가 이런 둘 결혼 뭐 이런 뭐 소개해 준 독서가 디오 결혼해 디오 사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국에 유명한 거가. 그래서 이게 쌍둥이 이게 이제 쌍둥이 별자리에 있는 별자리. 이 쌍둥이 별자리에 있는 이 쌍둥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머리 장식은 쌍둥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별자리의 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뭐라고 되어 있나 뭐 트윈 가드라 되어 있죠. 트윈 가 쌍둥이 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캐스터 앤 펄룩스 되어 있죠. 캐스터. 그래서 하나는 캐스터라는 신이고 하나는 펄룩스라는 신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어 성경에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캐스터는 요게 바다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고 요 신은 뭐냐면 폴룩스는 장사하는 신입니다. 장사의 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바다에서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상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캐스트와 폴룩스라고 하는 이 두 쌍둥이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가 아주 신화에 보면 굉장히 바람둥이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기 아내 헬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막 좀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누구 여자에게서 난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여자고 막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어쨌든 제우스의 아들 둘이가 캐스트와 폴룩스인데 이 둘이가 너무 닮았어. 그래서 쌍둥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바다의 신이고 하나는 장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제우스가 이 두 아들의 어떤 그걸 기념해서 두 아들을 하늘의 쌍둥이 별자리에다가 앉혀준다. 그래서 쌍둥이 별은요, 오리온 별, 뭐 황소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별자리가. 그 중에 쌍둥이 별자리에 있는 그 쌍둥이 신은 사실은 제우스의 그 두 아들인 캐스터와 폴룩스의 그 죽은 두 아들을 기념해서 그 별자리를 이렇게 정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별자리를 이 두 쌍둥이 신을 디오스쿠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알렉산드리아호 배 머리에는 디오스쿠르라고 하는 장식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헬라 신화의 문명, 헬라 문화와 헬라 신화의 영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모든 뱃머리에 대부분 다 이 디오스쿠르를 막 장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그 바다 수호신입니다. 바다 수호신. 그래서 그 연유는 왜 이게 바다 수호신이 되었는가에 대한 연유는 그 쌍둥이 중에서 바다의 신과 그 다음에 장사의 신, 이 두 신을 모신 쌍둥이 별자리의 이름에서 이제 바다 수호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